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올려놓으면 유튜브 안에서 1년, 2년, 이렇게 3년이 가면서 이제 조회수가 쌓이게 되겠지요. 시평, 시사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평론을 노변담화, 그러니까 난로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자기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난 중도를 지향하지, 어디까지나. 가장 쉽게 정확하게 말하면 저스티스, 정의가 무엇인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 정의, 공적인 정의, 공공의 가치, 덕성이란 진짜 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잘한 게 있으면은 문재인이를 칭찬하고, 또 윤석열이가 잘하는 거 있으면 윤석열이 칭찬하고, 윤석열이 못하는 거 있으면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미국이 못하는 거 있으면 비판하고, 또 러시아가 잘하는 거 있으면 또 칭찬해주고, 중국이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중국의 대국주의가 문제가 있으면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가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파당적 입장, 정파적 입장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결국에는 그 종교적 도구망하고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오히려 오타각세로 혼용무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 체계라도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권력화되고 제도화되어 버리면 부패 타락하는 겁니다. 지금 586 세대 애들이 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옳았지만은 지금은 부패한 세력이 됐잖아요. 지금은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틀리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 가치 판단의 문제는, 가치 판단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라던 시대나 우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도 이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어디 가서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끄러움이 아니죠.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항상 변하니까.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훈련을 안 해가지고 북에서 온 소형 비행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드론이 아니고 어쨌든 그것을 잡지 못했다. 이것은 윤석열 입장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생쇼를 한다고 군사훈련 같은 거 전혀 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러면 안 되죠. 그것과 상관없이 북을 적으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 세계의 열강 속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에서는 여기도 열점 지점입니다. 열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또 현재 남북을 둘러싸고 휴전 상태 아닙니까? 1953년 7월 27일, 7.27입니다. 그때로 전쟁이 잠시 정전이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평화협정은 아직까지 맺은 게 아닙니다. 북에서는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 하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죠. 전쟁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조선, 인민과 정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에 군에 대한 대비태세와 훈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북에서 작은 비행기가 내려와서 사진을 찍고 가도
선거를 통해 대통령실까지 찍고 갔다 가는데 가도 못 잡은 겁니다. 평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 1년이 안 됐어요. 군사훈련 1년 받는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죠. 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병 정도가 되어야지 18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좀 짬밥이 몸에 익어가지고 사격을 좀 할 줄 알지. 예, 군대 돌아가는 걸 알지. 지금 뭐 5월달에 대통령 돼가지고 한 7개월 지나서 군대가 변합니까? 7개월 정도 군사훈련 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군대라는 것은 사실은 3, 4년 이상 훈련을 해야지 그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재인 탓입니다. 이것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맞고 또 윤 대통령이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되고 묵과할 수 없다. 그 민간 시민단체에 돈이 흘렀다는 거. 이런 걸 아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나도 내 주변에 시민운동, 시민단체 이상한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국가 세금에 인민의 세금에 빨대를 뽑고 내 주변에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기생충들이 많습니다. 80년대 운동권 애들 전부 다 이상한 단체, 작은 도서관을 만들다든가 무슨 사단법인을 만든다든가 조그만 책을 만든다든가 이러면서 시민운동을 한다는 환경운동을 한다 뭐 생태운동을 한다 이러면서 빨대를 꼽아가지고 1년에 몇천 크게는 몇 억씩 이래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평수를 넓혀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차를 사고 이런 것을 뭐 5년 동안에 내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내 나이, 내와 같은 연배들은 뭐 김일삼 정권 때부터 제도권 권력에 들어갔지만 김대중 시절에는 이제 호남 친구들이 나는 경상도 태생이지만 호남 친구들이 많아요. 호남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뭐 장관, 차관 아는 사람들 김대중 때부터 쭉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호남의 그 판이었었죠. 그때는 뭐 IT 산업이라 해가지고 내 주변 친구들이 문학 비평하고 이런 애들이 뭐 50억, 60억씩 받았어. 사업하는 걸 봤습니다. 뭐 문화부 장관이 뭐 그쪽 그러니까 하여튼 뭐 통일부는 또 통일단체 통일단체 만들어서 돈을 또 받았쓰고 지금 유미양 사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유미양이 아직까지도 그 잔대가리 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미양이도 저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참 그 어떤 조직 안에서는 비판하기가 좀 매우 힘든데 그래서 내가 그 속한 조직에서 나는 그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통일운동단체에서. 너무 그 좀 이상한 그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을 그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종북이 어딨냐 주사파가 어딨냐 하지만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런 아주 세부적인 내막 이야기는 이런 데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하당을 건설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하당이 또 현존하고 있다 없다 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왜? 주사파들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그 전부 다 미신입니다. 사실은 그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이론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막스 레닌주의를 극복을 해서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이 세 가지의 인간의 그 특징을 딱 고갱이를 뽑아내가지고 유심론과 같은 것이죠. 일체유심조. 인간의 그 자주적 의지로서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이 역사 운명의 주인이다.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 우리 민족의 운명의 주인도 나고 이 세계사의 쇠바퀴를 굴리는 것도 나다. 이 해결주의입니다. 해결주의. 응? 해결의 자의식, 자의식, 절대정신, 영성, 그래서 스피리추얼, 영적인 종교죠. 해결주의는 영적인 종교인데 그 주체사상도 사실 해결주의죠. 해결주의입니다.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강조하는 너는 위대한 존재야. 역사의 주인이야. 네 운명의 주인은 너다. 그런 그 종교 신념체계가 이제 주체 사상이죠.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보면 아주 매력이 있어가지고 확 쫙 빨려듭니다. 그죠? 쭉 빨려드는데. 자, 어쨌든 그 주체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 여러 간변 시민단체, 국민의 혈세가 특히 저 민주당 쪽 애들은 옛날 80년대, 지금 50대 정도 된 50대 중후반 애들은 80년대 학번이죠. 70년대 학번이 아니고 이런 친구들은 총학 시절부터 돈 빼먹는 법을 아주 잘 압니다. 그 총학 시절부터 그 생활협동조합, 식당 이런 운영권을 저들이 총학생회가 다 쥐고 있었거든. 돈을 옛날부터 수억씩 해먹는 방법을 잘 알고 선전선동 사업도 잘하고 장부 조작을 아주 잘합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민주당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김의겸이나 이런 애들처럼 돈 빼먹는 법을, 흑석동 김의겸처럼 돈 빼먹는 법을, 임종석 이런 애들, 우상호 돈 빼먹는 법을 아주 잘합니다. 얘네들이. 송트람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선수 도사급입니다. 돈 빼먹는 애들. 그래, 그런 운동권 애들이 지금 민주당에 쭉 다가 있는데, 뭐, 시장도 하고, 뭐, 군수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뭐, 구청장도 하고, 금배지도 달고, 시의원도 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인민들의 세금의 빨대를 꼭 뽑아가지고, 돈을, 그게 뽑아먹은 게 2천억, 3천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신문 한번 보십시오. 신문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는 이권 카르텔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것도 옳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펴떨어지는 소리죠. 왜냐하면 시민단체 조금만 주면은 그게 사실은 사람이 말입니다. 내가 민주당을 찍어도 돈을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 쪽에서 주면은 바로 윤석열 찍는 애들입니다. 왜? 개주의자 집단이거든. 민주당 애들. 돈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밑에서 노무현 밑에서 하는 겁니다. 저들이 기득권 금배지를 받고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돈을 만들려고 노무현을 만들었고, 그래서 노무현을 밀고 바지사장으로 문재인을 만들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요. 나는 어떤 그 상징성이 없으니까 그 상징성 있는 인물 물건을 찾는 겁니다. 옛날에 총학생회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총학생회장 자체가 80년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걔를 총학생회장 시켰습니까? 인물이 좀 괜찮고 뭔가 우상호, 이인영 이런 인물이 좀 괜찮고 임종석이 여학생들이 그 여대생들이 투표 참여율이 높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선배들이 네가 이번에 총학생회 나가. 그 조직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든다고. 지금 또 총학생회장 하다 보면은 또 투쟁해서 깜빵에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또 뭐 좀 똑똑해질 수도 있고. 조직 관리를 할 줄 알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가방모찌 하다가 금배지도 달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이가 이제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뭐 우연한 사고사인데,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은 경찰서장, 뭐 용산구청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 위에 또 경찰청장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해안부 장관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인데 단지 이제 뭐 도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제 해안부 장관이 물러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뭐 해결이 잘 되겠죠. 이건 뭐 세월호 사고하고 이태원 사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격이. 정말 세월호 사건이야 아주 불가항력적 사건으로서 억울한 죽음이죠. 그 어린 학생들. 이거는 자기가 시민의식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애들이 그 골목에서 10명만 있어도 절대 그런 사고가 안 납니다.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오와 열을 맞춰 정리 뭐 구호를 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없다는 거야. 어중이 떠중이 같은 애들 그 놀러 나와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시민의식이고 뭐고 없어요. 질서의식이고 무질서하게 그냥 밀고 밀리고 이러니까 그런 사고가 납니다. 군대 훈련을 받으면 아 이거 위험하다. 감각적으로 바로 알죠. 그 80년대 뭐 시위에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그 한 5명만 있어도 절대 사고가 안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위에 참석해 왔지만 앞에서는 전경이 밀고 뒤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 군중이 밀고 이렇게 하면은 맨 앞에 서면은 진짜 가슴이 뼈가 압착이 됩니다. 쫙 압착이 돼도 이게 바로 죽음이다. 그런 순간을 서너 번 이상 겪었어요. 이게 죽음이다. 그런데 이제 시위대열은 그래도 군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죠? 질서 이렇게 연호하지 않습니까? 질서 꽉 밀리는데 내가 순간적인 힘을 틀어서 탁 옆으로 틀면은 제2열에 있던 친구들이 바로 1열에 오게 되고 이러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정경들도 그걸 밀고 밀리면은 압착사고가 사람이 죽고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죽고 하니까 사가탄을 타탕 터뜨립니다. 그죠? 체류탄보다도 더 강한 게 매운 게 사가탄 아닙니까? 사가탄을 타탕 터뜨리면은 그렇게 압착된 것이 순식간에 공기 확산 속도는 저리 가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그 수류탄이 터지듯 팍 티박 터지는 거죠. 팡 터 순식간에 광장이 골목으로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뭐 수십 번 하다 보면은 하다못해 시위 뭐 지금 노동자들이 시위 대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거 같거나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용산 그 이태원 참사 저런 거 안 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평소에 얼마나 중요한가 질서의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좀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거는 세월호 참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목숨이 죽은 것은 억울하지만은 우리 전체 사회가 명복을 빌고 이러지만은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항상. 자, 이재명이 참 천하의 파렴치범인데 이재명이가 광주에 가서 뭐 규탄 연설을 했다는데 김대중의 힘, 김대중 지지자들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죠. 응? 또 저기 문재인이 더 만나겠다는데 문재인이 문바드의 힘도 빌리겠다는 거지. 이재명 개딸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 죄가 이재명이 10가지 정도 되는 죄가 덮어지겠습니까? 호남을 방문하고 문재인이를 찾아가고 그것은 불교 까르마로 봐도 불교적으로 접근을 해도 자기 죄는 달아나지 않습니다. 노자에서도 천망해 소위불룩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거물이 있어요. 하늘의 거물은 아무리 엉성하게 짜놨지만은 죄를 하나하나 다 찾는다, 덮는다.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이재명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30년 이상 받을 겁니다. 김용희 이런 애들 참 웃기죠. 정진상이 진짜 진정한 인간 진상이 정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민주당의 박영선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이재명이 너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고 사과건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국인의 81%가 뭐 여론인데, 여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뭐 믿을 바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하는데 이건 사실은 뭐 결국 한국인의 정세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중국과는 끊임없이 이웃 국가라서 교역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뭐 이득을 봤지 피해 본 거 없어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득을 받고, 우리가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다이소에 가면은 전부 다 중국 물건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장 많고, 우리의 명품옷, 신세 백화점에 가서 명품옷도 전부 다 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 없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미국은 내 말에 아주 무식한 인간들은 내 말에 절대 동의 안 하죠. 미국은 전쟁 기계 국가입니다. 전쟁을 1915년 1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100년 이상을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전쟁 기계. 미국에는 국가 자체가 누가 움직입니까? 전쟁 산업 자본가들이 움직이죠. 전쟁 산업에는 무기를 파는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험이나 무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 금융업자들도 있고,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피부업자들도 있고, 화학업자들도 있고, 기름 파는 가스 파는 업자들도 있고, 전쟁 하나 나면은 인간의 모든 필수품이 다 들어가잖아. 식량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과 미국을 이야기할 때는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연방 이런 애들. 중국이 두려우니까 아시아가 두려운 겁니다. 저들 앵글로색슨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서구적 우월주의, 오리엔탈리즘, 서구적 편견.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의 편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중국을 무조건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문에 뇌가 없어서. 뇌가 우동이나 라면 부러뜨진 라면 따발로 여러분들의 대가리가 부러뜨진 라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유 없이 분노하게 된 거죠. 중국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파괴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당분간은 필요하죠. 우리는 약소국가니까. 중국과만 쓰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균형, 한반도의 열강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 균형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미국에게 어느 정도는 좀, 미국이 한국에 우리에게 빨대를 꽂고 있더라도 당분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해버린다. 우리는 무역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부 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뭐 삼성이든 뭐 SK든 하나든 뭐 롯데든 LG든 전부 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은행도 외국 자본이 다 들어와 있는데 주한미군 출산 한순간에 외국 자본 철수해 봅시오. 이 나라가 뭐 기름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한순간에 그냥 동토의 땅 망해버립니다. 망하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이 나라. 안 먹고 기름 안 쓰고 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런 그 세력들은 공부가 총체적 사고가 종합적인 사고가 없어서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식해서. 한미동맹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죠. 그것도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한미동맹을 영원히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결국에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힘이 좀 더 강해지면 주한미군이 물러날 적정한 시절이 있을 것이고 뭐든 시중입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돼. 지금 물러나면 나라 망해. 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죠. 검사 신상 공개는 좌표 찍기라 해가지고 했는데 뭐 검사 신상 공개에 너무 검사들이 겁먹지도 않을 것이고 신상 공개 된다고 해서 뭐 나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 저들에게 오히려 나빠지지 뭐 어쨌든 민주당 자체가 이제 범죄 집단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뭐 검사들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뉴스 몇 가지를 보면서 뉴스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